그러니까 이화영은 행동대원, 이재명은 보스. 행동대원은 몸과 마음을 바쳐 보스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중국 땅에도 그냥 사흘이 멀다 하고 풀빵구리 틈날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쌍방울 그룹에 김성태 만나가지고 또 거기도 이렇게 하고 북한 사람들 만나면 또 이렇게 하고. 왜? 오로지 자기가 모시고 있는 보스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약 중앙정치 무대에서 대북 사업을 성공시키는 그런 각광을 뒤에다 업고 대선 후보로 발돋움하고 그래서 대통령 당선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화영 본인이 지금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불과하지만 압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뭐 총리가 될 수 있을지 또는 뭐 적어도 부총리급 이상의 무슨 자리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다 이제 이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중간에 사달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지금 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뭐 외환관리법 위반, 뭐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뭐 위증교사, 뭐 이런 혐의가 있어요. 이화영한테는. 이화영이 재판받는 과정에 별 희한한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본인 아이디어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 부인되는 백정화라는 그 여인이 운동권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출신들이거든요. 거기 성균관대학교 운동권 중에서는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의 부인이 학교에서는 운동권 서열이 훨씬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백정화가 한마디 하면 여보 정신 차려! 왜 재판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고함을 칠 수 있는 이유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백정화라는 그분이 훨씬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연장선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화영이 자기 부인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을 계속 만났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진술도 뒤집어지고 재판도 뒤집어지고 갑자기 연어 안주에다가 뭐 술판을 벌였느니 이런 의혹 제기했다가 본전도 먹어지고 또 이제 욕은 욕대로 먹고 논란은 논란대로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파상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화영 본인도 모르고 있는데 어멈 1심 판결이 딱 나왔는데 징역 9년 6개월이 나온 겁니다. 아마 이화영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징역 3년만 나와도 자기는 너무나 심하게 징역형을 받았다고 생각할 판인데 이게 3배가 되는 9년 6개월이 나온 겁니다. 이화영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화영이 세상에서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검사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럴 경우에 이화영 머릿속에 판사가 원망스럽다? 아닙니다. 판검사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원망스럽냐? 이재명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사람의 심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9년 6개월을 딱 받는 순간 이화영 눈을 질끈 감았을 텐데 질끈 감은 두 눈으로 막 속안 눈알이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딱 떠오르는 얼굴이 이재명이었을 겁니다. 아니 약속과 다르잖아. 내가 진술 번복까지 하고 술자리 의혹까지 제기하고 그래서 내가 내 온몸으로 다 견뎌냈는데 뭐야 이게 9년 6개월? 정치력 발휘하고 최고 변화 쓰고 별짓 다 해줄 것처럼 해놓고 이게 뭐야 이게? 이러고 있던 차에 지난주에 항소심 그러니까 1심에서 9년 6개월이 나왔으니 이제 이화영도 이제 불복해서 항소를 하고 검찰도 항소를 하고 그래서 항소심의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항소심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새로운 자료를 뚝 내놨어요. 그게 뭐냐? 이화영이 자기 와이프인 백정화 씨 만났을 때 나눈 대화 그리고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났을 때 나눈 대화 지난 4월에 말이죠. 그 녹취록을 검찰이 깐 겁니다. 제가 아침에
그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가족이나 지인들 만나서 한 대화를 어떻게 검찰이 그걸 깔 수가 있어? 아니 형사사건 피고인이 그 자기 저 와이프가 면회를 와가지고 둘이서 쏙닥쏙닥 한 얘기가 그게 증거물로 재판에 나온단 말이야? 이게 공정한 거야 이게? 아, 공정하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나누는 대화가 비밀에 붙여진 건 변호사하고 나누는 얘기만 비밀에 붙여진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자기 변호사하고 나누는 얘기는 이거는 검찰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녹음도 안 되는데 그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나누는 얘기는 다 녹음도 되고 검찰이 봅시다 하고 볼 수도 있고 그걸 항소심 때 증거물로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화영이 그 부인 백정화 씨한테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줘. 이재명 대표 만나면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말이죠. 누군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대속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속이라는 말 씁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대화 중에 여러분 입으로 대속이라는 말 쓰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아, 물론 이게 이제 종교적인 그런 용어죠. 대속. 저는 왜 이럴 때 꼭 대속의 영어 단어가 자꾸만 떠오르죠. 그 영어 단어에 영화 제목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속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게 이게 대속이에요.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그 인간들이 지은 죄를 씻어주는 것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이화영이 자기 입으로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국회의원들이 웃어버렸대요. 구치소 접견실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그러면은 자 구태여 이화영이 본인을 노골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되고 말았어 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제가 오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상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내가 우리 진영을 위해서 우리 파벌을 위해서 내가 우리 보스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야. 9년 6개월짜리 십자가에. 알아? 거기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와서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 내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지금 매달려 있다는 거 알아? 이 말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을 썼던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그 말을 듣고 웃어버렸어요.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 이화영은 한참 심각해가지고 대속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걸 듣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구나. 이재명 우리 신임 대표님이 이제 8월 18일자로 또 다시 대표님이 되실 그 어르신은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너 잊어버린 지 오래야. 착각하지 마. 뭐? 네가 대속을 했어? 네가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웃기고 있네. 너도 네 입속 챙기느라고 그랬던 거 아니야. 네 입속 챙기느라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한테 너 요구 많이 받았다며. 중국 돌아다니면서 그 호의호식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중국 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너도 네 정치했던 거 아니야. 네가 뭐 꼭 이재명 우리 보스만을 위해 네가 살았어? 너 원래 저기 뭐야 이해찬 계잖아 너. 네가 언제부터 뭐 성남시장일 때부터 우리 보스 모셨던 사람 아니잖아 너. 너도 따지고 보면은
너도 이해찬 계로 지금 경기도에 너도 한 자리 꽂으라니까. 그거 어쩔 수 없이 우리 보수가 너 그래서 평화부지사 자리 하나 준 거고, 너도 네 정치적인 앞날 다 계산해가지고 네 할 일 하고 돌아다니다가 너 그래서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그래. 너 지금 감옥 살고 있는 거야. 어디다 대고 지금 물귀신 작전을 하려고. 아마 이재명 우리 보수님은 다음 재판 때는 네 이름 잘 기억 안 난다고 할지도 몰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기가 비열하고 비정해질 때는 끝도 한도 없이 비열해지고 비정해지는 겁니다. 유동규가 그랬잖아요. 이쪽 사람들 의리 웃기고 있네. 의리 그딴 거 없습니다. 유동규도 이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창밖에 떨어져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독국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진상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진상이 형님 저희 여기서 확 죽어버릴까요?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이에요. 전격적으로 체포돼가지고 구속되기 직전에 유동규가. 진상이 형, 뭐 용이 형, 정진상, 김용 두 사람한테 진상이 형, 용이 형 두한테는 형이라고 그러고, 이재명 지사님은 감히 형님이라고도 못하죠. 그냥 거긴 지사님이죠. 지사님 깜빡 죽는 사이니까. 그랬던 유동규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도 어느 날 갑자기 헌신짝처럼 버릴 수가 있겠구나. 진상형, 용형, 잘 나갈 때 진상형, 용이고 뭐 도원결이 뭐 복숭아 나무 밑에서 갑자기 뭐 의형제 맺고 뭐 그래서 막 야 오늘부터 우리는 형제기라 그리고 한 잔 먹었을지 몰라도 그 자리로 끝이죠. 어디 그딴 게 어디가 있어요.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내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이나 용, 김용 정도는 돼야지 어디다 대고 유동규 네가 이름을 거기다 끼워 넣으려고 그래. 그래 이제 유동규가 변심을 하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찰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화영도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오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 내 이름을 잊지 말아줘. Don't forget me. 라고 이재명한테 가서 전달해라. 이런 뜻이죠. 거기 와 면회 온 사람 그 국회의원들을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안부 좀 전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화영이 정말 이재명 안부가 궁금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화영 감옥 속에 있지만 구치소에 있지만 구치소에 있는 동안 뉴스 다 보거든요. 이재명 맨날 텔레비전 나오고 맨날 신문 나오는데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 알지? 근데 무슨 놈의 안부를 전해줘? 안부를 전하려면 밖에 있는 사람이 교도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한테 전해야지 왜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래요? 거꾸로 된 거지. 그러면 이화영이 말하는 바 이재명에게 안부를 전해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구치소 안에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갈지 모른다고 전해줘.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뭔가 보스가 자신을 배신 때릴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이 조폭들이 벌여놓은 그 갱들이 벌여놓은 엄청난 지금 범죄가 옆에 있는데 그걸 행동대장 이화영이 온통 뒤집어 쓰고 지금 구치소에 감옥 속에 들어가서 9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네. 도대체가 변호사를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도 안 들어오고 상소심이 시작이 됐는데 전달해. 이화영의 입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그게 안부를 전하라 라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건 뭐 저의 해석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아마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게 지금 2달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석 달 전쯤 지난 4월에 있었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압승을 해가지고 한껏 그런 분위기에 취해 있었던 때죠. 이화영은 감옥 속에 들어있고.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화영이 이제 2달쯤 뒤에 9년 6개월 형을 언도를 받는 겁니다. 당신들 말이야 총선 취해가지고 말이야 압승을 하고 말이야 이재명은 완전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말이야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고 말이야 지금 당대표가 되고 90%의 지지율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다 누구 덕인 줄 알아? 내가 이화영이 내가 입 탁 자크 채우고 짝 더 마우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인데 그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이 자크 다시 한번 열을까? 지퍼 한번 다시 열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전해졌을 때 제일 움찔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전 대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것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이화영이고요. 이제 이런 상황을 검찰이 공개를 한 것은 이제 그 이화영과 이재명은 보스와 행동대원 관계라는 것을 이화영이 알게 모르게 자기 입을 통해서 접견인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와이프를 통해서 하나씩 직간접적으로 털어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님 하고 내놓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수감자의 면회는 변호인을 만날 때를 제외하고는 다 녹음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말했네요. 이화영이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검찰이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다 있는 겁니다. 즉 이화영과 이재명을 공범관계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관계로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한 이런 증거물 제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화영 서울고법 형사 1부 재판장 문주형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2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100장이 넘는 PPT 자료를 준비해서 45분 동안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지속적인 사법방해 행위를 통해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당사자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훼손을 해서 재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을 했다. 그러면서 이 수원구치소의 접견 녹취록 재판부에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아주 이 접견했을 때 특히 이제 부인 백정화 씨 만났을 때 그 내용이 참 실감이 나는데요. 이화영이 부인 백정화 씨한테 이재명 대표를 한 번만 만나줄래? 이제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부인 백 씨가 뭐라고 하냐? 내가? 싫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3번이나 다그치듯이 왜 싫어? 왜 이렇게 물어요. 이재명 뭐 만나기 어렵냐? 그러자 백정화 씨가 난리칠 거 아니야 라고 짜증을 냅니다. 여기서 난리칠 거라는 건 뭐냐면 어쩌면 언론을 지칭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가령 이재명 전 대표가 또는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이 이화영 쪽, 이화영의 부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귀신같이 또 기자들이 알아내가지고 이것을 대서특필하거든요.
이화영과 이재명 사이에 뭔가 커넥션이 드러날 수도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기자들은 거기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이 징역 9년을 살건 90년을 살건 국민들은 사실 관심 없어요. 이화영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일은 0%니까 관심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징역 9년을 살든 9개월을 살든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징역형이 떨어지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건 이 신문 일면 톱이 될 수 있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쪽 사람, 이재명 본인을 포함해서 이재명 측근, 이 사람들이 백정화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늘 눈 벌겋게 두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정화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난리 칠 것 아니야. 그러자 이화영이 부인이 큰 소리를 한 번 하면 좀 움찔하는 것 같아요. 아니, 비공개적으로 좀 만나달라고. 참 제가 이걸 녹취록으로만 보고 녹음으로 직접 들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제가 실감나게 대사를 읽어보면 이러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 줄래? 내가? 싫어. 왜 싫은데? 이재명 만나기 어렵냐? 난리 칠 거 아니야. 아니, 비공개적으로 만나달라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대화가 있고 난 뒤에 이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검찰이 15년을 구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는 9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를 했지요. 지금 세상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이화영일 겁니다. 죄인의 딜레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감옥 속에서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가, 이거 생각할 겁니다.